나피디의 블라블라 필리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에 냉커피죠. 시원합니다. 지금 올렸던 영상들은 아니고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글을 남겨주신 게 있으세요. 뭐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뭐 유흥가에서 이제 그 접대부 여성과 필리핀 여성이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우리 나이 대 정도 되면은 이렇게 스토리 듣는 걸 좋아해. 다른 사람 인생사. 그렇죠. 사는 건 어때요? 무슨 사정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니?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 필리핀 접대부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인자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닌다. 그런 꼴들을 보고 싶지 않고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고향을 떠났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필리핀에 있으면은 한국인의 어떤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최창민 감독님 장기 기증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살인자들이 2명이 구속이 됐죠. 그런데 참, 우선 이제 필리핀 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살인을 했지만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필리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국도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어떤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보석. 필리핀에서도 살인죄는 원래 보석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속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피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중요합니다. 강력하지 않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보석이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판사를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판사가 모든 걸 결정해요. 자, 살인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총을 쐈든 뭐 칼로 했든 뭐 해도 하여튼 현장범이야.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검찰이 얘는 지금 이리 있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문이 묻은 칼이라든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라든지 어떤 CCTV 증거 같은 거 그런 게 있어도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명확하지가 않은데 니네 좀 더 보강해? 그런 상태일 때 보석을 신청하면은 허가가 됩니다. 판사의 재량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그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상태. 그렇게 날림으로 조사를 했던 고 최창민 감독님 사건을 날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걸로 해서는 성실하게 하진 않았다. 당시에 보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계획적은 아니죠. 계획적으로 그 최창민 감독님을 해하려고 그들이 거기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필리핀도 하급 살인죄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기소 단계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기소된다면은 보석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돼서 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걔네들이 최창민 감독님을 폭행해서 살인한 그 살인자 2명이 필리핀이었다 그러면은 살인죄로 인정이 돼서 잡혔어도 우발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보석금 내면은 나올 수가 있다. 네,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거를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살인자입니다. 뭐 더러운 부정부패죠. 나왔어요. 나와서 뭐 10년, 20년 동안 보석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 만약에 내 가족을 살해한 살인자가 잡혔는데 나왔어. 나온 것도 이상한데 나왔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어. 뭐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60세가 됐는데도 다시 체포되거나 하지 않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필리핀에서는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특히 그들이 권력자 쪽이거나 그리고 재력가라고 한다면은 좌지우지합니다. 네. 변호사, 검사, 판사가 다 좌지우지 당해요. 힘없는 사람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말로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이없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들 중에서 억울하게 구치소라든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억울하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이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어떤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서 항소를 제기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판결이 나서 풀려날 수가 있겠지만은
필리핀에서는 본인이 항소를 하고 싶어도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신청을 해도 몇 년이 걸릴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석이 된 상태에서도 풀려난 그 살인자, 그거에 한해서도 다시 재판이 제기가 되려면은 몇 년이 걸릴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필리핀의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판이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따지면 그래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판사나 검사의 수가 부족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고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판사도 적고 검사도 적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짧게는 뭐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더해서 재력가다, 권력가다, 변호인에게 전략적으로 이제 증인이 못 나오게 한다거나 기일을 변경하는 거죠. 연장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만 계속 출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무슨 영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공판일은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뭐 다음 달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필리핀에서는 다음 공판일은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나기까지 정말로 10년 아니면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완전 무죄로 풀려난 게 아니야. 보석으로 풀려난 거야. 근데 나에게는 시간이 충분해. 시간도 충분하고 돈도 충분하고 권력도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를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가능할 것인가?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증인에게는 좋은 경우가 있어. 본인의 양심은 팔겠지만은 뒷돈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증인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을 위협해서 이날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은 재판부는 증인이 안 왔으니까 경찰, 검찰, 판사까지 다 짬짬이 먹었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판사는 증인 없네? 그러면 이거 그냥 케이스 디스미스 없는 거야. 살인자가 있고 시체가 있어.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사건은 없어.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에서야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도 많이 안 나와요. 정말로 많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리핀은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나온 섬이 2,000개가 넘어요. 2,000개 넘는 섬마다의 각각 섬에 권력자가 있고 재력가가 있어요. 그 섬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래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업로드를 하고 리포트를 하고 하지만은 정작 그런 아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서 리포팅을 합니다 해서 사진이라든지 내용 같은 거 업로드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런 일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 쪽에 압력을 충분하게 가할 수 있는, 뭐 보석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충분하게 받아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최창민 감독님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JTBC 사건반장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은 그냥 묻힐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피해자,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억울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주세요 해도 경찰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그냥 풀려난 거죠. 미치죠. 사람 미칩니다. 미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 술 마시고 다니고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뭐 힙합이라고 음반을 내고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유튜버한테 가서 아시죠? 누군지. 나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자, 한쪽에서는 얘가 끌어들였다. 먼저 연락을 했다.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자, 다 떠나서 인터뷰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 거겠죠. 한쪽은 세탁을 하려고 했고 한쪽은 다시 라이징을 하려고 했고. 그전에 그 채널은 그전에도 계속 그런 상태로 했었어요. JTBC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다루죠.
네, 뭐 살인 사건도 다루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JTBC 잘 챙겨봅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약간 빠졌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필리핀 사법부가 보석을 좀 남발하는 이유가 필리핀 교도소가 유명합니다. 그 과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전 세계 탑에 들어갑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 처남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서 몇 년 살았었어요. 뭐 때문에 살았느냐? 내 약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기로는 정말로 눕기가 너무 힘들었다. 누울 자리, 공간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뭐 앉아서 자든지 서서 자든지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뭐 얘가 좀 뭐 몇 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바꿔서 그래도 얘는 조금 편하게 지냈대요.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지냈느냐? 거기 관리하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친해졌겠죠. 그들의 빨래를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지낸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화를 필리핀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교도소 안에서 전화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필리핀에서는 전화를 합니다. 물론 그 재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경찰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송금하는 게 좀 잘 돼 있거든요.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바로 송금해서 거기서 그냥 바로 픽업할 수 있게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자기가 산학금 비슷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걔가 돈을 픽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찰 이름으로 픽업을 하는데 만약에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5만 원은 떼가 경찰이. 그럼 지금 5만 원만 갖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에는 풀려났는데, 풀려났다가 또 잡혀 들어갔어요. 임시적으로 가석방 상태로 풀려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거나 그 신고를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또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네. 또 한 2년인가 살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을 남발하는 것과 그리고 가석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들어가기 전에 보석하는 거를 남발하는 건데 바로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재소자가 범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 밀어넣기에는 자기들도 양심이 찔리는 거지. 네. 필리핀에서 또는 다른 해외에서 셋업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셋업을 당할 때 당연히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목적은 대부분 99.9%가 돈이죠. 대신에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체가 필리핀 사람이냐 아니면은 같은 한국인이냐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데 셋업을 한 주체가 필리핀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합의를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필리핀에 부패한 경찰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케이스 미수로 바로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셋업의 주체가 만약에 한국인이다. 한국인들이 엮여있는 금액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적으로 엮여있으면은 아예 그거를 다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정말 억울한 한국인 분들이 필리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오기 힘든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스를 자기가 항소를 하고 싶다 항소를 할 수가 없어. 워낙 너무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려있어. 이런 케이스들이. 예전에 어떤 것까지 봤냐면은 그 사람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항소를 했죠. 근데 이제 필리핀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사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있지만은 금액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아주 저소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페이할 만한 그런 금액적인 게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기대느냐? 그 필리핀 교도관들 그들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의 일. 케이스도 정리를 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최대 형량이 아무리 법정 최고 형량으로 때려도 5년인데 얘는 벌써 5년 넘게 살았어. 마지막에 보니까 5년 넘게 산 거야. 결국에 나왔는데 한국처럼 뭐 억울합니다 해서 원래 5년인데 5년 6개월을 살고 나와서 6개월치에 대해서 뭐 나 억울하니까 보상을 해주세요.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남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뭐 특히 필리핀 여성 관련된 거, 뭐 결혼 비자라든지 좀 관계를 맺는 것들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큰일 나요. 한국에 요즘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에서 어떤 성추행범이나 이런 걸 잡혀도 그냥 풀려나더라고. 그리고 더해서 또 그 여자 경찰이 저도 그 CCTV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왜 무슨 뭐죠? 그 히어로 중에서 패스트맨인가요? 뭐 플래시맨이 있잖아요. 플래시맨. 아니면 슈퍼맨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뭔가를 뭐 0.0001초 만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여자 경찰이 말하는 것 같은 증언을 한 것 같은 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뭐를 했다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지나가는데 1초? 1초 만에 지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실시간에 나왔던 아무 어떤 짜집기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상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청년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그런 식이 필리핀에서 당할 수 있는 셋업과 비슷합니다. 그 젊은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고죄라는 게 정말로 아주 큰 범죄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분별하게 남성들을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경찰과 검찰이 그거를 받아들여.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건수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참, 네,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실 게,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분을 사고 이런 정도 해서 좋게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남성들은 바디캠을 달고 다니자. 네, 바디캠. 자체적으로 바디캠을 달고 다녀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네, 필리핀에서도 바디캠을 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